네, 안녕하세요. 체스입니다. 12월 21일 화요일 금일 체크해드릴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. 자,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금일 코스피 하락률 1위를 기록을 했죠. 도대체 뭔 악재가 터졌길래 이렇게 떨어졌는지 한번 봅시다.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노바백스 관련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지난해 노바백스랑 기술 이전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에 노바백스 백신을 생산,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죠. 어제 EU에서 노바백스 긴급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. 어, 그러면 당연히 SK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오늘 올라갈 법도 했는데 이렇게 개파락까지 나왔단 말이에요. 자, 여기에 대한 이유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최근 상승폭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다. 이제 노바백스 승인 기대했던 거고 결과 나왔으니까 앞으로 뭐 없겠지. 요런 것들이랑 일단은 국내 생산 판매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국내에는 노바백스가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. 아직까지는 말이죠. 그래서 이제 이런 걸랑 복합적으로 이런 거랑 복합적으로 해서 자, 오늘 또 전반적으로 시장의 제약바이오 섹터에 힘이 좋지 않았죠. 외국인 매도세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많이 나왔던 만큼 겸사겸사 이 두 가지가 섞이면서 하락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매도 현황입니다. 자, 9월 달부터 지금까지 약 4개월 정도 오늘 공매도 보시면 꽤 높죠. 평소보다 한 2배 정도 수준이에요. 공매도 평균가를 9월부터 지금까지 보면 25만 7천 원, 25만 8천 원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제 공매도에 대한 교육도 여러 번 해드린 것 같은데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공매도 평균가보다 현 주가가 높게 되면 본인들은 손실을 입는 구조죠. 그래서 보통은 공매도 평균가보다 낮춰서 주가를 낮추기 위해서 계속 찍어 누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근데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나 많이 찍어 눌렀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현재 두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일단 첫 번째로는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노바백스가 국내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죠. 승인이 난다라고 했을 때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일단 첫 번째 재료가 노바백스의 국내 승인, 두 번째는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또 국내 백신을 개발 중이에요. 지금 삼상평가에 들어갔다라고 오늘 뉴스가 떴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결과와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내년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내년 초반부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재료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 전까지 공매도들은 어느 정도 자기의 물량을 상환은 해야겠죠. 그러기 위해서 오늘 좀 공매도가 과하게 찍어 누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뭐 이렇다 할 악재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자, 그렇다고 하면 자, 어디까지 이 종목이 좀 떨어질 수 있을 거고 일단 목표가를 본다면 어느 정도로 보는 게 맞는지 이제 한번 이런 것들 생각해 봅시다. 자, 차트를 보시면 오늘 개파락했습니다. 27만 원의 갭자리를 두고 있는데 뭐 악재 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. 뭐 차익 실현으로 해서 이 정도의 툼에 뭐 올라간 게 얼마나 있다고? 약간 오늘 공매도 비중도 늘어난 걸 생각해 보면 단순히 차익 실현뿐만 아니라 공매도에 대한 것도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자, 지금 아래로는 60일선, 120일선 지지선들이 있어요. 최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121선은 이탈하지 않고 추세를 이어왔습니다. 자, 그렇다는 소리는 이번에도 이 121선이 되게 강력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겠죠. 자, 이 자리는 61선과 121선 만나는 자리. 자, 선을 그어보면 대략적으로 24만 원 정도 부분이 되겠죠. 23만 8천 원에서 24만 뭐 요 정도 사이. 자, 이 자리가 강력한 지지 라인인데 제가 항상 차트를 볼 때는 뒤에 거래량도 좀 중요하게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이래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왔던 시점 2021년 8월 10일 요때네요. 자, 가장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를 빼지 않고 꽉 찬 상한가를 기록을 했던 날 거래량 그게 시작됐던 가격이 24만 원입니다. 시가 23만 9,500원이죠. 자, 그럼 이제 이때 들어갔던 사람들 매수세도 다시 옛날 가격 왔으니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. 자, 그 자리인가 동시에 120, 61선 동시에 지지 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4만 원 정도는 어지간하면 지켜줄 가능성이 높아요. 이 자리는 되게 강력한 지지 라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가 대비해서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. 따라서 밀린다고 해도 이 자리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
이 자리 부근을 평단가로 잡으시면 추후에 손절을 한다라고 해도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닐 거예요. 자, 분봉 차트. 60분봉, 120분봉 차트도 여전히 추세는 괜찮아요. 오늘 좀 많이 눌리긴 했지만 추세는 괜찮고, 마찬가지로 120분봉에서 200, 480일 지지선 이탈하지 않고 추세를 이어오고 있고, 그 자리는 24만 원입니다. 자, 근데 이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상단과 하단을 왔다 갔다 움직이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.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쉽게 말해 한 23만 5천 원 자리까지 종가 마감 기준으로 이탈을 하게 됐을 때, 일봉에서도 엄청 강력한 지지 라인인 줄 알았던, 바닥인 줄 알았던 이 24만 원 선, 이 자리를 이탈하면 사람 심리상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일단 얘가 그냥 단순한 지지선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를 많이 가지는 지지 라인이 24만 원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탈해서 종가를 마감하면,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볼벤 상단도 찍고 온 종목이기 때문에 볼벤 하단까지 다시 한 번 더 밀릴 수 있습니다. 그 자리는 22만 원에서 21만 5천 원 정도 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면 얘는 24만 원 이탈하면 아래로 거의 10% 가까이 열리는 만큼, 그때는 뭐, 다 팔고 손절하자라는 생각보다는 위에 갭자리 살아있고 재료도 살아있으니까 일단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좀만 줄여요. 한 30%에서 50% 정도 비중은 줄여놓고 아래에서 그 털었던 물량을 다시 잡는다. 이렇게 하면 평단가도 조절이 되겠죠. 그리고 목표가도 갭자리 유지하면 되니까. 이렇게 대응하시면 괜찮을 종목으로 보여집니다. 다만 또 이제 제가 항상 리딩이나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,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의 과비중을 별로 옳게 보지는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대로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비중은 참으시고, 한 주당 25만 원이면 꽤나 규모가 크죠. 투자금 잘 생각하셔서 총 비중은 한 10% 이내로만 접근하시면, 어, 만약에 손절이 나오거나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손실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고요. 또 갭자리 26만 8천 원에서부터 27만 원 목표가 잡으면 기대 수익률 자체도 나쁘지 않은 만큼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방에서도 글로 남겨드렸으니까 뭐 그 글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다들 오늘 하루도 본업에서 고생 많으셨고요.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